최강시사 김태현의 눈. 네, 김태현의 눈.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겠다. 이게 법적인 용어가 취소가 맞죠? 저 설립 허가 취소. 설립 허가 모든 취소.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비공 네. 그런 법인들은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설립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허가권이 있는 주무관청에 또 취소할 수도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민법에. 그래가지고 설립 허가 취소하겠다는 거죠. 이게 근데 취소는 맘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니면 법원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그러니까 네. 민법에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해산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원총회 결의, 그러니까 스스로 해산이잖아요. 스스로. 예. 그다음에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부금 모집하는 단체다. 100억이 목표이 목적이야. 그럼 100억 다 달성했으면 해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정관에 정한 거. 예. 근데 이건 스스로 해산하는 거고 이건 이제 강제적으로 허가 취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무관청 허가권이 있는 주무관청에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근거가 민법에 뭐가 있냐면은 그거 하나는 뭐냐면 목적의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사업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 조건 위배.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 이게 항상 기타가 문제. 기타 공익을 해야 할 때 이거예요. 이건 조금 주관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항상 모든 조건이 그렇잖아요. 기타 뭐 1호, 2호, 10호까지 쓴 거 11호 기타 위와 관련된 이런 거 하는 기타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하나씩 따져 보시면 설립 허가 조건 위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설립 허가할 때 예를 들면 뭐 방역에 협조라 이런 게 있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건 아닐 거고. 이제 목적의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없을 건데 지금 어떤 약간 얘기가 있냐면 얼마 전에 한 보도를 보면 문체부 관계자가 사단법인은 맞는데 종교법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보도 보셨죠? 근데 종교법인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여튼 문체부 관계자 그렇게 원래 저도 사단법인, 재단법인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법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등기부등 확인은 못 해봤어요. 우리가 뭐 신천지 등기부등기까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부등 보면 목적이 쫙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쫙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뭐 종교 활동 이런 게 없는데 예배 보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봉사단체로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니들은 근데 거기 종교 활동하게 안 돼 있어요. 목적에. 근데 갑자기 지금 누가 봐도 종교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의 사업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허가 취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헌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빼도 박도 못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종교 뭐 하나 왜냐하면 모든 법인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 법인 이름 자체에 예수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타 공익 이게 이제 공익이죠. 공익을 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 전수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공익의 피해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럼 뭐 방역에 피해를 줬다. 이러면은 뭐 공익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허위 진술하는 거는 이제 개개인이 허위 진술했다. 그러면 뭐 신천지 신도는 그렇게 했을지언데 그럼 신천지 법인에서 오더가 내려간 거냐? 요런 부분. 그죠? 그다음에 명단을 늦게 제출한 요런 부분들이 신천지 법인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한 거냐. 그리고 지금 뭐 방역 당국에 말했다. 그러니까 약간 지자체에서는 누락이 됐다 그러는데 방역 당국은 실제로 뭐 누락된 건 없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일단 허가 취소는 될 거예요. 왜? 관청이 일단은 그러니까 저 주무관청이 취소 절차 돌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될 거냐면 신천지 측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거냐면 법적 대응을 하겠죠. 예를 들면 서울 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취소가 부당하다.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그걸 할 거고 이렇게 유상무 같은 거군요. 오, 센스 있어요. 허가 처분,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할 거고 일단 그것을 집행을 좀 막기 위해서 사전 처분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거예요. 가처분인가요? 일종의 가처분이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그냥 바로 허가 취소가 돼버리니까 일단은 법적 소송을 제기를 할 거고. 근데 왜냐하면 예전에 한유총도 한유총이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유치원 3법 있을 때
산유총도 지금 그걸 했거든요. 설립 취소를 했죠. 설립 취소를 하니까 거기다 제가 똑같이 설립 취소 처분 취소 소송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이겼어요. 왜냐면 정지됐다 일단은. 네, 일단은 법적 판단을 받아봐라. 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법적 판단을 받아봐. 니들 허가 취소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일단 집행정지를 하면서 집행정지 해놓고 지금 행정소송 중이죠. 그 소송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요. 예. 요번 그 신천지도 허가 취소가 되면은 이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겠죠. 뭐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냥 뭐 설립허가 그냥 취소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 일부에서 아까 이제 이단 쪽 전문가이신 조미듬 목사 바른미디어 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설립허가 취소 뭐 법인 취소가 이제 이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이걸 따져보는 건데 취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법인 취소 아까 뭐 종교 범인이 있냐 맞냐 그런 얘기를 문체부 간 게 이제 그건 뭐 나중에 변론을 하더라도 일단은 종교 범인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저 종교 단체에 기부금 하면은 면제되잖아요. 면세. 그 면세 혜택 같은 거. 면세 혜택. 부가세 면세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법인이 아니면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서 그런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인이 없었으면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게 있고 근데 사실 이건 부수적인 거고 일단 언론은 다 이것만 얘기하더라고요. 뭐 부가세 면세 그다음에 거기 기부하는 사람들 뭐 증여세 면세 이런 거 얘기하는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재산 관계에 있어요. 이걸로 기사를 안 쓰시대? 보면 우리가 민법상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인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인 두 개예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은 우리 사람. 법인은 단체 이거예요. 허가받은 법인. 그러니까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는 우리 같은 사람 자연인과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게 법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인 자연인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됐다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상속되잖아요. 상속을 하든가 뭐 그렇죠. 기부를 하든가 해야죠. 그러면 법인이 신천지도 모르긴 몰라. 우리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법인이 이러면 재산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럼 신천지 법인이 없어졌다. 그럼 그 재산 어떻게 될까? 그 수많은 재산들이 복잡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일단은 이게.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면 일단 채권 채고 이제 빚을 이제 예를 들어 채권자랑 채무자 신고받고 그래가지고 채권 채무 정산을 해요. 법인으로서 예를 들어 채권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뭐 나라에서 가져가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정관의 정한자에게 귀속하게 돼 있어요. 그 정관에서 정해놓는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산될 경우에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재산이 막 되게 많아요.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관을 안 받습니다. 정관에 해산하면 이 재산, 자녀 재산 아까 얘기했던 채권 채무 다 정리하고 자녀 재산은 총회장에게 귀속한 이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가져요? 총회장.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재산 정리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다. 그 정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신도들에게 나눠준다. n분의 1로 그럼 나눠주는 거고. 근데 후자의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 그 정관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면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군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단순히 뭐 무슨 혜택을 받던 게 끊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재산이 제일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소송전으로 가면 좀 길어지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이단 연구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는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법인이 없어진다고 예배 보는 걸 막을 수 있냐 본인들끼리. 그렇죠. 그건 못 막으니까.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